예, 자신이 좋아하는 일가 잘하는 일도 찾을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후나 5년 후 또는 10년 후 당신은 무엇을 지금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안정적인 일자리에 안정하며 무탈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미쳐보지 선택 안일하게 살았구나 하며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스스로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받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도순이 당신 삶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이 있기를 작가님만 따라가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겠죠 하면서 나이가 어떻게 마셔야 할지 마음같으며 자신의 생방을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꼬집어서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 있다면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생각도 안 쓸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올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도와줄 수 있거나 환심보다 자발을 쓰라는 식으로 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합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쉽게 정리하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그와서 시작하는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일이 나에게 천직이라거나 운명이라는 것을 느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면서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 중에서도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계속 터져나고 습득해 나갑니다. 나의 경험을 예를 들면 이미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뿌리를 내 인생에 쉽게 내리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세들에 대한 공부와 마케팅과 사이드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처세들은 언젠가 내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고 마케팅과 세일은 글을 써도 내 글을 어떤 식으로 알리고 어떻게 원하는 사람에게 팔 것인지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의 뿌리, 즉 본질을 파악하고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업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배우고 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요? 만약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이렇게 대충 써주면 되겠네. 약간 친구보다 글을 쓰는 일이 나랑 잘 만나는 식으로 글을 써봤는데 생각보다 잘 써진다고 생각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고 SNS 채널의 감성적인
링크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몇도 못가 시들해집니다. 그러다 오전에 첫 세대에 대한 교육을 듣게 되고 생뚱맞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 자신에게 섞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맞아, 나는 결국 사람들을 좋아했다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 사람 만난 지금을 쳐다보다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 글안의 영업직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외에도 공부를 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가치니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영업의 본질입니다. 이를 잘 해내고 지속하려면 타인의 마음을 잘 해낼 수 있는 심리학적인 지식을 기르고 시험적인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끼어넘는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시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걸 깨닫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저감의 선으로 연결되기는커녕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를 알았다면 똑똑하게 그 일에 대해 분석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서 전문가적인 수요를 찾고 영역 개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교육을 끝나고 빨리 성장하는 인간의 보장 조건 원하는 목표를 잘못 생각하는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눴던 것을 흔들리는 본질 인식과 끈기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본질은 가치관, 재능, 열명이라는 세 박자와도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똑똑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능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일을 하며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뻐야 합니다. 잊지 맙시다. 그래야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열정적으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개발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써야 하냐고 묻습니다.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나는 단호한 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며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받았을 때도 많지만 사실 나는 두 번째 책을 쓸 때까지 계약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저자로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출판사에서 내가 보는 출판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의 시장성이나 책 독자층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획서를 쓰는 데지,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출판시 기획서를 작성했고, 출판사에서 당연히 내 책을 매력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출판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베테랑 출판사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먹잇감이라면 이 단어가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낸 단어는 없었습니다. 첫 책은 3,000부가 넘게 팔렸으면 정작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는 책 쓰기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쉽게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같이 빨리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책을 쓸까라고 성공한다야 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반대할 때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나 또한 첫 책을 마지막으로 독자들을 늘어나더니 어느 여섯 번째 책을 쓰면서 지금까지 인쇄로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간 현장에서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는 2022년 11월 기준 7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2000년 책을 출판하면서 수많은 기회가 찾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 책 쓰기 교육을 받으며 책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내며 들었던 책 쓰기 수업에서 전책을 내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강생들의 출판 계획 출판 건수가 곧 자신의 이력이 되고 마케팅의 수단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교육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그 수업이 몇 주 동안 어떻게 써야 하는지 노하우를 알려주기보다 글을 처음 쓰는 사람들에게 맞는 글쓰기 수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다시 나는 1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조금은 쓰는 습관을 들었었기에 수업에서 알려주는 대로 글을 쓰는 것은 식은땀 쭉 먹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돈을 투자해서 책 쓰기 교육을 받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들을 만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고 수정연어 휴가로부터 자서 약 3주 만에 몰입해 초고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다니며 일일 내 몸과 색이 출판사에서 조작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주지에 3군데에서 연락이 나니까 가장 진심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던 출판사와 계약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특히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출판 시장에서 진심은 계약금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출판사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마케팅 측면에서 큰 돈을 준다고 말하더라도 출판사의 역량을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계약금입니다. 즉 출판사가 주는 계약금이 당신의 책을 위해 마케팅과 세일즈를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